자, 어제는 테이블을 쪼개서 그러니까 하나의 테이블에 모든 정보를 몰아넣으면은 자, 성능상의 문제도 있고 우리가 데이터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테이블 3개를 물리적으로 쪼갰어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중복도 줄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중복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소할 수가 있었는데, 자, 그런 이점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이제 테이블이 3개로 쪼개졌기 때문에 하나의 논리적인 그 연결을 가지고 있는 3개의 테이블을 유의미하게 우리가 살펴보려면 다 뒤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로 합쳐져 있을 때는 모든 데이터가 한 테이블에 있기 때문에 테이블 하나만 보면 되는데, 이제 테이블이 여러 개로 쪼개져서 여러 번 쿼리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문제까지 저희가 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셀렉트를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블에 하나면은 다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조인이라는 건 그냥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분리된 3개의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합쳐볼게요. 일단은 요거 문제는 저 밑으로 내려놓고요. 일단 테이블 합치는 거 먼저 해보죠. 일단 T오더가 중심이 되죠. 자, T오더의 옆에다 오른쪽에다가 프로덕트 유저 먼저 붙여볼까요? 유저를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은 셀렉트 T 오더, 여기에다가 바로 옆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도 유저 정보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바로. 자, 그럼 유저를 붙일 때 이너 조인 이렇게 씁니다. 이너 조인. 붙이고 싶은 테이블을 이너 조인이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하고요. 바로 옆에다가 붙이고 싶은 그 테이블을 적어주세요. T 프로덕트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이 컬럼 요 앞에 3개는 T 오더에 대한 컬럼이고요. 뒤에 ID, Pname, Price는 뭐예요? 상품에 대한 테이블인 거죠. 여기 그냥 딱 붙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붙일 때 붙이고 나서 결과를 보세요. 결과가 엄청 많아졌거든요. 이게. 그렇죠? 자, 이게 붙일 때 이쪽 행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것만 볼게요. 다시. 자, 요 111, 요 첫 번째 T 오더의 1번 행에 대한 그 T 프로덕트의 행이 붙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입니까? 자, 요거 한 개에 붙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 프로덕트에서의 하나, 둘, 셋, 넷, 8개 행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프로덕트의 8개 행 중에 뭔가 여기에 붙일 만한 가중치가 있는 게 딱히 없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붙일 수 있는 행으로 이 8개 중에 아무거나 와도 우리가 새로운 행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T오더와 프로덕트를 붙인 행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죠. 왼쪽 거 한 행에 대한 경우의 수가 오른쪽 거 행의 전부. 그렇죠? 오른쪽 행이 8개면은 한 행에 대해 8가지 경우의 수가 올 수 있는 거예요. 붙을 수 있는 경우가.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기준을 딱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DBMS 입장에서는 합치래요. 2개를 합치래요. 그러려면 일단 이 행에 대해서 여기 붙여야 되는 행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다 보여주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그래서 보시면 111에다가 상품 번호가 1번인 것도 붙고요. 111에다가 상품 번호가 2인 것도 붙고요. 111인 거에 상품 번호가 3번인 것도 붙고, 그죠? 해서 총 8개 나오죠? 이게 2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3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4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보여주는 이런 거를 이제 카르테시안 곱이라고 하는데, 뭐 이게 이제 붙이긴 붙였는데 의미는 없죠.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실제로 이 아이디가 다시 주문 번호에 유저 넘버랑, 아니 유저가 아니죠, 상품 테이블을 붙였으니까 주문 테이블에 이 프로덕트 넘버랑 이 상품 번호가 같은 거, 상품의 아이디가 같은 거, 요게 우리한테 유의미한 거죠. 그죠? 이거랑 이거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랑 얘랑 같은 값이죠. 얘랑 얘랑.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같은 것만 우리가 취하고 싶은 거고 나머지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카르테시안 곱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딱 조건만 딱 줘서 그 조건에 맞는 것만 가져올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다? 이 T오더의 프로덕트 넘버랑 이 T 프로덕트의 아이디랑 같은 행만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죠? 여기 조건을 줄 수 있습니다. 조인 조건. 자, 테이블을 붙이되 행을 다 붙이지 말고, 붙여서 가져오지 말고 뭐만 T 오더에 유저, 다시 유저가 아니죠, 프로덕트 넘버랑 T 프로덕트의 아이디랑 값이 같은 건 같은 행만 가져와라, 이렇게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조인 조건을 줄 때는 on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무조건 결과는 일단 이렇게 나와요. 나와서 이제 어떻게 여기서 이제 걸러내는 거죠. 요거랑 요거 같은 거 빼고 있죠. 두 개의 칼럼 값이 같은 거 빼는 건, 같은 거 빼고는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얘만 남겠죠. 요거 하나만 남겠죠. 그리고 2에서는 7에서는 요것만 남겠죠. 요거 두 개 같은 거.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같은 거, 요거 두 개 같은 것만 남기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얘 둘이 같죠? 무조건 같죠, 여기가.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두 개를 붙였죠. 원하는 행들만 이렇게 딱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조인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건 뭡니까? 물리적으로 테이블이 존재하는 건 아니죠. 이런 테이블이. 물리적으로 서로 따로 존재하는 두 개의 테이블에 대한 결과를 탁 붙여가지고 가상의 테이블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조회 용도지 여기에다 인서트를 하거나 업데이트 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필요에 의해서 잠깐 테이블처럼 보이는 가상의 테이블 있죠. 자, 이걸 뷰라고 해요. 뷰. 우리가 보기 위해서만 만든 뷰라는 거고요. 뷰는 딱 조회만 가능합니다. 수정, 삭제 이런 거 못해요. 그래서 조인 결과는 뷰라는 걸 통해서 결과가 나오고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테이블처럼 만들었잖아요. 테이블처럼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테이블이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조인 해서 나온 결과에다가 이제 조건도 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똑같이 where를 가지고 조건을 주시면 돼요. 자, 근데 보시면 T 오더드 아이디가 있고요. T 프로덕트 아이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이디가 1인 거 가져와라 이러면은 못 가져옵니다. 이 아이디가 누구 건지를 몰라요. 지금 누구 걸 가지고 찾아야 되는지. 그래서 항상 칼럼명 앞에 칼럼의 주인을 정해줘야 돼요.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웨어도 붙일 수가 있고요. 이게 하나의 이제 테이블처럼 조회할 때는 테이블처럼 사용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또 여기 하나의 테이블이면 여기 옆에 또 테이블 또 붙이고 싶을 수 있죠. 그죠? 지금 우리가 유저 테이블은 못 붙였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이 테이블에다가 똑같이 또 붙이시면 돼요. 이 결과에다가 어떻게 하면 된다? 또 이너 조인 이용해서 키 유저를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이 한행에 대한 그 붙을 수 있는 T 유저의 행들을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주죠. 또 의미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유저의 행이 어떤 행만 붙기를 바라는 거예요. 유저의 아이디 값이 유저 넘버 값이랑 같은 것만 여기 딱 붙기를 바라는 거죠. 이 옆에. 자, 그러면 역시 조인 조건에다가 T 오더에 유저 넘버랑
우리가 붙이려는 지금 T 유저의 아이디가 같은 것만 보여달라, 붙여서 보여달라 라고 하시면 딱 그것만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쪼개기 전에 하나의 테이블처럼 만들어졌죠. 여기서 여러분들 원하는 정보 다 꺼내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인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뭐 또 붙이시고 싶으시면 인어 조인해서 on으로 조건 줘서 또 붙이시면 돼요. 계속 붙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하자면 저 밑쪽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별명 짓는 거 소개를 드렸었죠, 어제. 이 이름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새로 지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은 칼럼을 뭐 정할 때나 웨어 해서 어떤 칼럼을 정할 때 항상 칼럼의 주인을 앞에 이렇게 써줘야 되잖아요. 지금 아이디 보시면 아이디가 3개거든요. 칼럼이. T 유저도 아이디가 있고 T 프로덕트도 아이디가 있고 오더도 아이디가 있는데 누구 아이디를 쓸 건지를 항상 명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앞에. 그때마다 테이블명을 풀로 적는 거는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이렇게 별명을 지을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도. 자, T 오더라는 테이블의 이름을 앞으로는 O라고 할 거고요. T 프로덕트라는 테이블의 이름을 앞으로 P라고 할 거고요. T 유저 테이블에 대한 이름을 U라고 할 겁니다. 그럼 이 프로덕트 넘버 찾을 때 이제 T 오더를 안 찾아도 되고 O로 찾으면 돼요. 프로덕트의 아이디 찾을 때도 P로 찾으면 되고 T 오더는 O, 유저는 U. 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칼럼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죠? 조인은 일단 이게 기본이고 요것만 할 줄 아셔도 80% 조인의 80%는 뭐 알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별거 아니죠? 근데 이게 참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요 1번 문제만 조인으로 같이 풀어보고 2, 3, 4, 5번을 조인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요거 일단 요게 기준이 되겠죠? 자, 손흥민의 주문 개수를 보기 위해서는 일단 요 테이블 있으면 다 볼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뭐 하면 됩니까? 유저네임 손흥민인 거 여기서 그냥 찾으면 돼요. 자, where 유저 네임이 손흥민인 것에 카운트. 이렇게 하면 나오죠, 바로. 뭐 사실 여기서 프로덕트까지는 조인할 필요가 없네요. 두 개의 테이블만 있으면 찾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조인해서 얻어온 결과를 바탕으로 where를 이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찾을 수 있다. 자, 그럼 요 이제 조인을 이용해서 2번, 3번, 4번, 5번 한번 해보세요. 조인으로.